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작은 월급 봉투를 큰 시드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격의 서막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한 가지 종목은 반도체 내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목은 2차 전지 내에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은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제 장마감 이후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금감원에서 유증에 대해서 제동을 걸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상한가에 도달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이수페타시스 오늘 장 막판에 20%의 탄력을 유지를 해주면서 급등을 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11월 8일부터 이어졌습니다. 8일에 유상증자에 대해서 그동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8일에 공시를 통해서 유증을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그 핵심 이유로는 제이오를 인수하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주주들의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2차 전지 종목을 왜 이수페타시스에서 새롭게 신사업으로 영입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았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금감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게 되면서 주가는 반등을 시원하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그 낙폭을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가야 될 곳은 많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도 제이오 인수를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장중에 흔들림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다시 한번 시세를 뽑아내면서 20%가 넘는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앞으로 찐 반등이 나타날 것인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엔캠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12발행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소식에 어제도 급등세, 오늘도 추가적인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들 반격의 서막인 건가 잠시 뒤에 체크해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달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화장품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을 찾기가 더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죠. 2,000개 가까이 되는 종목들이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정말 강한 테마는 화장품 종목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11월 달을 제외하고는 7월 달부터 주가가 계속 밀렸을 때도 화장품 종목들은 나름 시장 대비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1월 달에 충격과 함께 화장품 종목들도 속절없이 밀려 내려왔는데요. 화장품 수출이 정말 잘 나왔다고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100억 달러 수출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점쳐지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수출이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내용과 함께 화장품 종목들 오늘 두 자릿수대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VT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게 치솟아 오르면서 확실히 탑픽 종목의 힘을 보여줬는데요. VT 그리고 실리콘2 같이 미국향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도 기대해봐도 좋을런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체크해보시죠. 밸류업의 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2024년 상반기 많은 분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11월 달에는 은행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에 좀 피해주로 얘기가 나오면서 은행 종목들도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실제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그리고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었던 은행 종목들 하지만 실제로 밸류업의 결과를 풀어보니까 실망감도 엄청났었죠. 그런데 그 부분을 재편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종목으로는 KB금융이 있습니다. 오늘도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장중 10만 원이 넘게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BNK금융지주는 무려 8% 넘는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배당주의 힘 그리고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은행 그리고 증권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도 지켜보면 좋은 건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주식 멘토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추천 종목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 시간 저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방송을 진행해 본 적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도 이 프로그램에서는 처음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좀 첫 시간인데 올해 시장이 참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4분기는 좀 좋아질 법 하다가도 자꾸 좋아지지 않는 안 좋은 뉴스들이 중간에 변수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많은 인사이트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성재 멘토의 인사이트에 대해서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수익 봉투의 키워드 한 개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반격의 서막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미운오리 새끼들이 시원하게 백조가 되어서 날아올랐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수페타시스, 엔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수페타시스는 사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거의 상한가를 찍으면서 마감을 보여줬고요. 엔캠은 어제부터가 급등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둘 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결론부터 조금 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양 종목의 반등은 조금 제한적일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종목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요. 이수베타시스는 이런 풍문이 있어요. 우선 제이오를 그동안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5,500억 규모의 어떤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오고 나서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그쵸. 많이 밀렸는데 이게 이제 정정 공시를 하라고 금융감독원에서 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이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매수를 철회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인수를 철회하는 거 아니냐라는 설이 나오면서 이 풍문에 대한 어떤 보도를 하기로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이걸 1개월 안에 회사에서 해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개월 안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정정 공시 같은 경우도 3개월 내로 정정 공시를 내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유상증자가 무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1개월 내에 회사의 코멘트가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우선은 아직은 그래도 조금 불확실성이 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일각에서 있거든요.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지점까지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한 3만 원 전이었단 말이에요.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나서 밀리기 시작한 구간이 3만 원 위에 형성이 된 가격이다 보니까 그 구간까지는 조금 반등이 나올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업황이 어쨌든 업황이 돌아서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관세청에서 11월 이제 잠정 무역 이제 잠정 수출 데이터를 한번 제가 봤는데 수출 데이터가 지금 최근에 3개월 동안에 반도체가 계속 하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PCB 수출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수출 기업들은 업황 자체가 지금 약간 조금 부진한 그림입니다. 이 한은에서도 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는 결국에는 원화를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지고 그 이면에는 사실 반도체 수출이 그만큼 잘 안 되는 네.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황의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이 추세 우하향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라가봤자 한 3만 원 위 정도라고 보여지고 이 공시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엔캠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엔캠 같은 경우도 공시가 나왔어요. 그 2,500억 규모의 그 12에 대해서 사실 이제 납입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전일 13% 올라가면서 이게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납입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은 전에 이제 증설에 대한 설비 증설에 대한 부분들의 자금을 이제 유치를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납입이 완료가 됐다라는 점은 분명히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 마찬가지로 엔캠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차트 추세를 한번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밀리는 추세거든요.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추세선, 그러니까 추세 저항선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네. 단기간 안에 이걸 조금 뚫어내고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전 IRA 법안 폐지 그리고 이 칩스법 폐지에 대한 이 내용이 사실 아직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되고 트럼프 2.0 정권이 이제 1월 20일이면 출범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트럼프 정권의 이제 정부 효율부의 가장 큰 이제 해결 과제가 뭐냐면
이 세이브 아메리카, 즉 재정 지출을 조금 줄이자, 보조금 지원을 줄이자, 축소해야 된다가 주요 의제예요. 그래서 칩스법 폐지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혹은 IRA 법안도 폐지가 아니고 그래봤자 좀 수정이 되는데 그칠 거다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까지는 이 리스크가 계속해서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이 기존의 엔캠이 그래서 저는 더 하락을 크게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IRA 법안 최대 수혜 종목입니다. 작년 12월 2일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중국을 바이든 정부에서 배터리 해외 우려 국가로 좀 지정을 하면서 배터리 산업에서 완전히 규제를 시켜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전액 생산의 70%가 사실 중국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15%가 일본이고 11%가 한국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어쨌든 일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IRA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북미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 재료로 만들어진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캠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계속 증설이 들어가고 있고요. 올해 총 증설된 상황에서 이제 공정에서 돌아가는 캐파가 내년 25년 캐파가 2조 6천억. 규모가 될 거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어쨌든 IRA 법안 폐지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면 될수록 추세 우하향이 조금 더 하락률이 커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칩스법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출할 수 있는 수출을 비중이 높은 이 반도체 기업들 마찬가지로 조금 하방을 좀 피해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두 가지 종목을 살펴봤는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유증 공시가 나오기 전 가격인 3만 원대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저항선 부분을 뚫고 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칩스법과 그리고 IRA의 폐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황이기 때문에 업황 자체의 피해를 좀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찐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반등에서 만족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각각 키워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시각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혹은 윗단에 보이는 022128-8566번을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달러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화장품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11월을 제외하고는 화장품 종목들은 상반기부터 정말 강했고 시장 약할 때도 나름 지켜주는 섹터였는데 11월 달은 전반적으로 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수출 데이터에 이렇게 진하게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화장품의 투심이 올라온 이유가 사실 이제 11월까지는 어쨌든 93억 달러 정도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달성을 했는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급증하기 시작한 건 올해 1분기 때부터거든요. 1분기 때 YOY 전년 대비 기준으로 27% 상승을 했다. 요 기대감 때문에 사실 2분기에 이제 화장품 업종 종목들의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2분기 때 굉장히 화장품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수치만 올라간 게 아니고 3, 4분기까지 이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2분기에 이미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4분기 들어서는 약간 조금 주춤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합적으로는 올해보다는 내년을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은 이미 많이 반영이 됐고 옆자리로 조금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내년 상반기 때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중국의 경기 부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현재 중국의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높고 트럼프 정권이 이제 결국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금리 상승 압력이거든요. 우선 재정 지출에 대해서 법인세를 인하하고 소득세를 인하를 하면서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국채를 더 발행할 거다. 근데 국채를 발행해봤자 매수 주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입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 상승 압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는 관세입니다. 관세 전쟁을 하면서 보호무역주의로 가겠다. 이건 결국 또 인플레이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갈 거라는 걱정 때문에 지금 시중의 국채 금리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안 봅니다. 왜냐하면 재정에 대해서는 재정 세이브가 정부 효율부의 핵심 그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데 이해는 다들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건 경제입니다. 그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이자 소득의 감소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그런 관세 정책을 정말로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지 않고요. 요거는 오히려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협상 우위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멕시코 사건을 봐도 25% 관세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지만 주말에 나온 내용 보면은 통화를 잘 해서 잘 이제 완만하게 물러닥쳤다. 캐나다 총리한테도 이제 이런 관세에 대한 무기를 삼아서 이 마약 밀매에 대한 마약의 유통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데 협조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협상이 무기일 뿐이다. 즉 트럼프 정권이 출범이 되는 1월 20일 이후에는 금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시중금리가 빠질 수 있다고 보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이 그때부터 또 효과를 보면서 화장품주들이 조금 더 강세로 갈 수 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화장품주들이 중국 수출 데이터를 제외하고라도 좋은 건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 재료가 하나 더 얹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탑픽 종목을 하나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VT입니다. 내수도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수출뿐만 아니고 이 VT의 리들샷이 저는 이제 뷰티랑은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인데 이제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굉장히 매출이 크게 퀀텀 점핑하는 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저희 동네에 다이소가 하나 들어왔어요. 네. 홈플러스 내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홈플러스에 제가 갔는데 이게 차가 굉장히 많이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평소랑 다르게.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다이소가 들어와서 다이소 네.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이제 큰 다이소라고 하고 리들샷 때문에 그 줄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수와 수출을 다 잡고 있는 VT가 그래도 좀 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탑픽 종목으로 한번 소개를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탑픽 종목으로는 VT 선정해 주셨고요. 화장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내려잡는 게 좋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받으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상담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밸류업의 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도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까지 정말 잘 갔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안 간 종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거 뭐 괜찮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연히 달랐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시장 정말 많이 밀렸는데 시장 대비 좀 선방한 게 이 은행 섹터였던 것 같은데 밸류업의 해라고 뽑아봤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연초에 사실 이제 총선 이전에 사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올해 강세를 보이지 못했었던 부분 때문에 오히려 밸류업으로 조금 도피성 자금들이 좀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저는 연말까지만 본다라고 했을 때 밸류업이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12월은 금융투자의 해입니다. 계절성으로 항상 금융투자 쪽에서 배당 때문에 매수를 항상 해왔기 때문에 지수는 조금 밀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동향 보고서, 미국의 고용동향 보고서 발표 앞두고 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지수는 그래서 약할 수가 있는데 근데 배당 쪽은 이제 금융투자가 계속 매수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시장 대비 조금 선방할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나는 마땅히 이 이제 벤치마크 수익 시장 대비 조금 효과적인 수익을 내기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배당주를 그냥 잡는 것도 괜찮은 저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6일에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해서 공청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도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상법 382조에서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직무를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 충실히 해야 된다는데 여기에 주주를 더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배당주들 혹은 이제 그 밸류업 종목들의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만 역시 가봐야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선거철 이전에 이런 공약들이 나왔을 때 이행률이 저는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공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발표된 밸류업 지수를 보게 됐었을 때 사실 그렇게 매력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코스피 100 지수에 대비해서 배당률도 적고요. 성장률도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력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내년에는 오히려 조금 이제 올해가 좀 지나가면서는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내년 상반기는 약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올해 말 12월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흐름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2026년 정도다. 2027년도 3월이면 또 대선이 있습니다. 네. 그 시즌을 앞두고 나서 정책적으로 또 이 밸류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이미 좀 맛보기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전에 이야기가 나왔고 대선 전에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시행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챙겨가시거나 022128-8566번을 통해서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처럼 외국인이 대규모 사자세에 나서면서 오늘 양대 증시 상승 견인을 이끌어줬습니다. 실제로 이 코스피 2% 육박하는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해서 2,500선을 또 회복을 해줬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2.21%의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남은 종목은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담은 종목 상위 랭크입니다. 첫 번째 네이버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의 이 금융업종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순매도했던 종목에 삼성전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 하이브, 삼성 SDI와 그리고 하나시스템이 순서대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은 무엇일까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산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VT 펩트론 오늘 굉장히 잘 갔던 제약바이오주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눈에 띕니다. 자, 그렇다면 특징주로 꼽아본 종목은 금융업종입니다. 오늘 금융업종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이 고배당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면서 외국인은 오늘 금융업종을 담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볼 것은 사실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고배당주를 사라라는 격언에 맞게 오늘 외국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고배당주 금융업종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금융업종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통적인 경기방어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이 고배당주들 금융업종들의 흐름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기관이 담은 오늘의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기관이 담았던 종목들입니다. 이 코스피에서 기관이 많이 담은 종목 상위입니다. 이스페타시스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여전히 눈에 띄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동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 외국인에서는 이 매도세로 삼성전자가 매도세로 굉장히 많이 쏠렸었는데요. 오늘 순매수 상위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기관을 많이 담았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꼽아봤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반도체 수출에 대한 이 중국의 무역 갈등이 조금 더 고도화되는 이야기들을 들려왔었는데요. 오늘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려감에도 굉장히 잘 가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장중에서는 빨간불을 켜고 계속해서 이어갈 것처럼 상승세를 이어갔었지만 결국에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에서 밝혀오기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이 반도체 수출에 여전히 우리는 제한을 두겠다라고 하면서 강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중국에 HBM을 일부 납품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 전략을 미국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으로 오늘 삼성전자 약세 흐름 보였는데요. 앞으로 이 두 가지 종목의 흐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장 수급 특징주였습니다. 예, 서두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시장은 저는 좋지 않을 거다. 연말까지는 좀 좋지 않은 장세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여파, 그로 인한 환율에 대한 노이즈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요, 수급이 어떻게 되죠? 소수의 종목, 특정 이슈에 몰려가게 됩니다. 즉 오히려 옥석 가리기를 잘만 한다면 시장이 좋을 때보다 더 큰 초과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제가 구사하는 기법입니다. 스마트머니 기법이 뭐냐? 말 그대로 스마트머니, 번역하면 뭐죠? 똑똑한 돈입니다. 자, 똑똑한 돈이 뭘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시장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모르는 정보와 재료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실제로요, 이런 내부자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회사의 상장사 오너나 혹은 회사 내부 관계자들의 친한 지인이라고 했었을 때 회사에서 R&D 투자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주주환원책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수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공시를 하기 전에 미리 내부자 정보로서 활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정보를 토대로 저점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그럼 이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같이 수익을 내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뉴스도 따로 나오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저점에서 잡아낼 수 있느냐?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면 이후의 매수에 따라 붙어서 수익을 내는 아주 좋은 간단한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럼 제가 만든 신호가 모든 매집 물량들을 다 잡아내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던 주식들 저점 구간에 어떠한 매집 유형들이 있었는지를 단연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통계를 내서 압축을 해서 표준 편차를 최대한 적게 압축을 해가지고요. 만들어낸 알고리즘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자, 이 신호가 정말로 포착이 되면은 이후에 뉴스가 나오고 상승이 나오는 이런 로직대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앞으로 예시 종목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공략주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매매 포인트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매수를 하면 좋냐?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안내 도와드리고요. 이 신호가 등록을 하면은 일봉 차트에 포착이 될 겁니다. 포착이 되면은요, 자, 이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이다. 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자,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포착일 하루 만에 매집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인 매집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제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포착이 됐으면 언제 매수를 하느냐? 우선 포착 후 조정 시 기준봉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포착일에 캔들이 있을 거예요. 그 캔들 저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위로 바로 놀다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거나 혹은 포착일 고점을 이후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난 이것도 너무 복잡하다 하시면은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네 번째 방법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호가 포착이 돼요. 그러면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에 정말 거래량이 늘어난다?
아, 그러면은 이게 추가적인 매집이 일어나고 있구나.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손절 추세선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손절 추세선이 이탈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숙지하고 거래를 하시면 어떤 것이 가능하냐? 바로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챙길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제가 좋은 기법을 이야기를 드릴 때 좋은 기법엔 두 가지 요소가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있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는 수익성이 좋아야 돼요. 단순히 승률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10개 중에 매매한 종목 10개 중에 7개를 이겼는데 플러스 3%로 7종목을 이기고 마이너스 10%로 3종목을 졌다면 좋은 수익성이 있는 기법이라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더라도 손실을 봤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을 봤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그런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바로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손익비가 좋고 승률도 좋아요. 근데 뭐가 또 특징이냐? 두 번째, 로직이 간단합니다. 아무리 수익성이 좋은 기법도 복잡하면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대응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로직이 복잡하면은 아무리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라 하더라도 매매 횟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실수할 빈도도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스마트 머니 기법은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한 페이지로 정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설명드리면 다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시 종목 2종목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종목은요. 태성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빅 뉴스가 떴어요. 5월 29일에 어떤 뉴스가 떴냐면 태성이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했다라는 소식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이제 생산을 설비를 한다. 설비 투자를 하고 설비를 진행을 한다. 근데 이게 왜 큰 뉴스가 또 되냐면 이게 어디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냐면 중국의 C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어디?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사. 어디예요? CATL이죠. CATL사에 의뢰를 받아가지고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 설비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대형 배터리 셀 업체죠. 파나소닉과도 의논을 했을 정도로 커다란 뉴스가 나오게 돼요. 언제? 5월 29일에. 근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뉴스 전에 매수를 할 수 있어야지, 똑똑한 돈을 잡아낼 수 있어야지 되는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 뉴스를 한번 볼게요. 복합동박을 설비를 결정한다. 이사회에서 승인된 이야기겠죠. 자, 이사회에서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고 승인이 돼가지고 공시가 되고 그래서 우리한테 뉴스로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언제부터 알 수가 있어요?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순간부터 사실 이 내용을 미리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내부자 정보가 있을 수 있는 자료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부자가 이제 세력이냐 주포냐라고 이제 말을 한다면 그렇게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관계자들이 이제 주포일 수도 있고요. 내부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자들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부자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주포들이 실제로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우리는 절대로 확신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런 대형 뉴스들이 나오기 전에 포착을 해줬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하얀색 네모박스 표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 구간이 이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5월 29일 뉴스가 나온 날입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이 5월 29일부터 한 달 전인 4월 29일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때 포착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한 달 전에 뉴스가 나오기 한 달 전에 포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호 포착일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포들의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죠. 자, 한번 보시면은요.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이 없어요.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즉, 이 신호 포착일로부터 재료가 발생하기 이전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은 뭐예요? 주포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이 매집했다라는 것을 합리적인 추론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합리적인 추론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호 포착의 종가에 매수를 했을 때
지금까지 보유를 했다면 10배거, 1000%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입니다. 손절 추세선을 7월에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플러스 200%가 넘어가게 되고요. 뉴스가 안 뜨고 조정이 바로 나와서 손절 추세선을 이탈했다면 마이너스 3%밖에 안 됩니다. 즉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데 10배거 주식을 잡을 수 있는 기법이 뭐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기법을 제가 무료로 다 제공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 예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도 뉴스가 있어요. 2월 22일과 2월 26일에 SC제형,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이죠. 여기에 대한 라이선스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요.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 청구가 2월 26일에 뜨게 됩니다. 중요하죠. 계약과 청구는 뭐죠? 양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체결이 이루어지고 공시가 되고 그 다음에 뉴스로 우리한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즉 뭐예요? 회사 내부 관계자들의 어쨌든 내부자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재료의 성격의 재료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재료를 통해서 정말로 매집을 했냐가 아니에요. 이 재료들이 나오기 전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을 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재료 발생일이 요 하얀색 네모 박스 표시입니다. 이때 급등이 나오죠.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뉴스가 뜨면서 올라간 거고요. 스마트 머니 신호는 3번을 포착하게 되고 최초 포착일이 작년 9월이고요. 포착일 이전과 이후 보세요. 거래량이 확실히 갑자기 늘어나는 모습 보이죠. 즉 이 포착일 이후 마지막 포착일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계속 보유를 했었을 때 400%가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포착일로부터 재료 발생일 사이에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뭐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알테오젠이 시장의 잡주간이죠. 무려 코스닥의 대장주입니다.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한 종목이에요. 자, 이런 주식들도 저점에서 이런 대형 재료들이 나오기 전에 잡을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요거를 좀 받아가시는 분들에게는요, 제가 PDF 파일로 이 신호랑 손절 추세선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사용 방법 자세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신청 주신 분들에게 요 무료로 이 PPT, PDF 파일을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시청자님께서는 신청을 하셔서 보시고 등록을 하시고 직접 검증만 해보시면 됩니다. 자, 모두 검증을 잘 해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기법 설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똑한 돈의 흐름을 포착해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02-2128-8566번 전화 상담하셔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전화 상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천주에 대해서 받아볼 시간인데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들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제이시언 시스템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시청자님들에게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1월 20일 전까지는 아마 수급이 이 안에서 돌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 내에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일수록 승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을 들어보기 전에 트럼프 수혜주 종목 중에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포착된 종목들이라면 수익률을 더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는 드론 관련된 종목인 제이시언 시스템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또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우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통해서 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종합적으로 좀 정리된 내용이 있고요. 4조 규모의 국가 컴퓨팅 센터 수축에 대한 구축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고요. 정부 효율부에 대한 그 네. 수혜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실 이 JCN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에 나섰어요. 4조 원 규모의 투자로 이제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중요한 게 국가 주도의 GPU를 우선 구매해서 제공할 방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GPU의 공급의 90%가 이제 엔비디아와 국내 파트너사로 맺어 있는 기업이 바로 JCN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우선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내용이 제가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죠.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이번에 안착이 되신 분입니다. 그쵸. 자, 아직도 F-35를 만드는 멍청이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인 전투기는 드론 시대에 필요 없다. 낭비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예산 삭감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드론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실제로 이 드론 쪽에 대한 산업 이제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드론 시장에 대한 진출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JCN 이제 그 시스템이 지금 현재 베셀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드론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언유얼즈 머신스라고 하는 그 드론 부품주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이 여기에 이제 CEO로 경영자로 앉혀놓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여기 이제 또 증거 SEC 그 공시 자료에 따르면은 트럼프 주니어죠.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2대 주주로, 2대 최대 주주로 좀 등재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산업이 트럼프 트레이드, 뉴 트레이드 종목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다른 트레이드 종목들 대비 많이 못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요, 11월 26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11월 26일에 포착이 됐고,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들을 제가 잘 봐야 된다 이야기 드렸죠. 그대로 전국법대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JCN 시스템 짚어주셨는데요. 11월 26일에 포착이 됐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도 지금 거래량이 붙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6,170원까지 올라간 종목이지만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들어가신다면 추가적으로 상방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오고 있는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채팅창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2128-8566번 전화 상담을 하셔도 자세하게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천주 받아볼게요.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 들고 오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엑스게이트입니다. 엑스게이트는 그러면 어떤 매력 포인트를 들고 계실까요? 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이 사실은 그동안은 너무 단발성이 단기적인 테마주로만 조금 움직였었던 흐름들이 있는데, 내년에 굉장히 빅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이온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이온큐가 기존에 이제 32AQ의 어쨌든 그런 컴퓨팅, 퀀텀 컴퓨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호프와 처리 속도를 비교해 보면은 비슷해요. 근데 구축 비용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 아이온큐의 퀀텀 컴퓨팅.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월등히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칩이 조금 더 성능 면에서 더 좋다, 구축 면, 가격 면에서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64AQ가 올해 9월에 내년 9월에 발표가 되거든요. 이 기술이 만약 완성이 된다면 동일한 성능을 지금 엔비디아의 호프와 같은 이제 동일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구축할 수 있는 그 구축 비용을 따져보면 오히려 이 퀀텀 컴퓨팅이 더 저렴해지게 됩니다. 즉 양자 우위의 시대로 돌아설 수가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회사는 이제 기업들은 내년에 굉장히 잘 봐야 돼요. 내년에 특히 하반기가 되기 전에 굉장히 큰 상승 흐름들,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 회사로 SKT와 양자 암호 통신 기반의 가상 사설망 기술을 개발을 완료한 바가 있음으로써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내용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죠. AWS에서
이 양자 컴퓨팅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자문 프로그램, 이게 이제 퀀텀 엠바크라고 합니다. 이게 출시 소식이 전해졌고요. 양자 기술을 기업들이 이해를 하고 또 이제 비즈니스에 효과적으로 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양자에 대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퀀텀 컴퓨팅, AI는 미국이 패권주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10월 15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게 됐고요. 스마트 머니 신호 마찬가지입니다. 이전보다 신호 포착일 직후의 거래량들과 추세가 좋게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 제가 전략 이야기 드리자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내일 시초가 이하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6,700원, 손절가는 5,4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기술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작년에 엑스게이트가 12월 달에 정말 고점을 만들어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양자 기술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고요. 대중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엑스게이트 짚어주셨는데, 매수 전략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챙겨가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채팅창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 들고 오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네, 로봇 관련된 종목들 사실 11월 달부터 시장의 흐름과 다르게 좀 반등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중에서도 로보티즈를 들고 오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네. 우선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주도 기업들, 대표 기업들도 미래 산업, 먹거리 산업으로 가장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로봇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표 기업들과 가장 이제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을 제가 좀 추려야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됐고요. 자, 하나씩 제가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지분을 그쵸.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로봇 쪽에 대해서 사업에 굉장히 좀 적극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 로봇 사업, B2B 가정용 시너지를 꽤 한다라는 소식 최근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로보킹, LG 로보킹, 그리고 AI 올인원 등 이제 온라인 전용 모델까지도 출시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을 때 당연히 LG 관련된 로봇 재료가 나오면 무조건 로보티즈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MIT와 피지컬 AI라는 그 공동 개발을 또 착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100억 원 규모로 정부 지원과 같이 함께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요. 신체 기능에 대한 고도화에 대한 로봇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 수준의 조작 능력, 즉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기술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업무 협약이 최근에 있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로봇 기업에 대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송 로봇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국내에서는 실외 배송으로는 처음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자율주행과 로봇을 같이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일론 머스크가 미 정부 요율부 수장으로 발탁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즉 이 일론 머스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테슬라의 사업 부서들을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 그동안 가장 이제 그 난제를 겪고 있었던 게 뭐냐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규제를 최근에 풀어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규제 문턱이 라이다 같은 이제 프로그램, 코딩을 해가지고 전개되는 프로그램을 통한 자율주행 기능이 아닌 이상 카메라 센서만 가지고 하고 있는 이제 테슬라는 절대로 자율주행 4단계를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는데, 요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FSD가 사실상 이제 증명을 해내면, 네. 이게 효용성을 증명을 해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자동차는 사고가 한번 나면 대형 사고가 이루어지지만 로봇은 아닙니다. 휴머노이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이 자율주행이 증명이 되면 이 FSD 칩을 바로 휴머노이드에다 가지고 꽂을 수가 있어요. 로봇은 아직은 도입기입니다. 네. 매출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FSD 성능이 이게 잘 보여진다면 빠르게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뉴 트레이드 종목들 중에서 잘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마지막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는 최근에 2번 포착이 됐어요. 추세가 쭉 우하향하는 종목들 중에 스마트 머니 신호 뜨자마자 바로 돌아 올라가면서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 신호가 이렇게 잘 잡아냅니다, 저점을. 그리고 갈 길이 멀었다, 이제 시작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내일 시초가 이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2,000원. 제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2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추천 종목으로는 LG전자와 관련이 있는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로보티즈 체크해봤고요. 하단에 보이는 목표가와 손절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챙겨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는데요.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채팅창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오늘의 어떤 연속성 있는 흐름이 이어질 수는 있는데 네.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 비농업 일자리 수가 굉장히 저는 이번에 기저효과로 높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이게 국채 금리를 다시 올라가고 환율을 좀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봐야 됩니다. 오늘의 저점을 깨지 않는지를 잘 봐야 되고 오늘의 어떤 그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옆자리로 갈 것 같은데 강세장을 조금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옥석 가르기를 좀 잘 하자라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에 이벤트까지 고용 이벤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 QR코드 통해서 전화번호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가지 추천 종목 받아봤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기법으로 포착된 3가지 종목들 관심 종목 리스트에 꼭 한번 넣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을까요? 예, 우선 어려운 시장이에요. 네. 근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정말 옥석을 가려내기 굉장히 좋은 기법이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시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네. 만들어낸 기법이기 때문에 이 기법을 제가 무료로 다 제공을 드리는 만큼 들어오셔서 직접 받아가셔서 좀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예시 종목들을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효과가 좋은 이게 기법이라는 부분을 직접 체감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꼭 다들 들어오셔서 기법 신청하셔서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이 기법에 대한 내용들 장중에 어떻게 대입을 해볼 수 있는지 제가 장중에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채팅창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잘 같이 인사이트 잘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멘토님께서 직접 많이 실패해 보시고 경험하신 내용들을 이 스마트 머니 기법에 가득 녹여 담았다고 하니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빠른 전략과 대응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시장의 빠른 대응 전략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궁금한 종목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